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5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지난 1분기 미국의 GDP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 FOMC에서 뭔가 강달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에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과 미국 증시가 좀 동자되지 않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경기하고 기업 실적이 아무래도 좀 흐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계속 내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 이끌어 왔었던 IT 업종 중에서 약간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이나 자일링스 같은 경우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대로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IT 이외의 경기 소비재 쪽도 뭐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동안에 쉬었던 업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같은 정도가 지난주 상승률이 한 7% 가까이 나오면서 이런 쉬는 업종마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차별적으로 더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같은 경우 참 자극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굳이 뭐 여기서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외환 시장을 빼고 나서는 주식 시장도 지난주에 후반부에 한 1%, 그러니까 약간 넘는, 그러니까 1.8%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고 채권 시장은 오히려 뭐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외환 시장 쪽 흐름이 좀 불안할 뿐이지 그 나머지 자산 시장 쪽은 우리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선반영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외환 선물 쪽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도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건너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걸 놓고 보면은 외환 시장이 어느 일변도로 계속 악화되는 그 모습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좀 특이했던 현상이 그 하루에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1% 넘게 움직이면 굉장히 시장에도 큰 충격이라고 그동안 받아들여 왔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지난주에 있었던 1%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이겠죠. 이게 외국인 자금을 그렇게 많이 빼낸 것 같지는 또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할 때 우리 시장 자체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안 좋아서 환율 시장이 좀 불안한 요인은 속도나 이 변동폭의 문제지 방향을 만들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US, 그러니까 미국 지역 외에 공통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 나타나고 있고 통화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위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요. 그 이외 지역들 보면은 이머징 마켓 통화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 달러 비롯해서 유로존 국가들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요인을 꼭 부각시킬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2017년, 그러니까 2018년 작년 12월에 고점을 넘어서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 103레벨까지도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98레벨까지 들어갔었는데 지금 반락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역해된 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전후로 해서 이 경기 흐름과 더불어서 달러의 흐름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주 FOMC를 바라보는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국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외환 시장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FOMC 회의를 통해서 강달러를 유발하게 되는 어떤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는 없지만 강달러 때문에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게 좀 두려운 거거든요. 이번 FOMC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을 좀 몇 가지 추려보자 하는 걸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회의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 이걸 따져보니까 금리 인상할 확률은 제로고요. 그리고 25bp나 할 확률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2.5%. 그리고 9월 같은 경우가 25bp 인하가 38%까지 올라가고요. 12월에는 이게 40.8%까지 올라갑니다. 해서 제가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이 그래프를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이
CME 홈페이지에서 이 변수를 제가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저 붉은 타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 위에서 꺾어져서 지금 급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 금리 동결 확률입니다. 지금 뭐 저 그래프의 뜻이 확률이 커지냐 작아지냐지 지금 금리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선하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녹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확률은 급락을 2번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한 번은 반등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급락을 하고 있고요. 네네. 녹색 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은 한 번 높게 치솟은 다음에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2번의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확률이 역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경기 흐름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데 왜 금리 인하를 하는 확률이 저렇게 높게 나타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하고 주가만으로 접근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한번 또 이외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이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 FOMC에서는 그러한 점을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번 FOMC에서는 뭐 다른 시장 참가자들도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 것이 금리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번 FOMC에서 시그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그널을 주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봐야 될 것은 지급 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변동시킬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시장의 일부 이런 외환과 금리를 연동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지는 않고 있지만 네. 저는 이 점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금리 변동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 축소에 대한 얘기는 9월 가서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빨라야 다음 FOMC 6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5월에는 지중금리에 대한 변동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달러에 대한 FRB의 스탠스가 어떤 형식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하고 장단기 국채금리를 비교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2번의 급락했었던 동결 확률이 지금 저 표에서 보면은 채권 금리가 급락을 하는 그때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겹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아래에서 까만 선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25bp씩 계속 올려 보내니까 지금 2.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상단은 2.5%가 되겠죠. 근데 1년물 금리 쪽하고 10년물 금리가, 채권 금리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좀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 못하고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도 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저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저걸 금리 인하 기준금리 쪽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FRB 쪽으로 은행들이 맡겨놓은 지급준비금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돈은 고금리를 쫓기 때문에 네네. 채권에서 이탈해가지고 지급준비금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FRB 쪽에 부담이 더해지는 것이죠. 자산 축소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요. 네. 그래서 저쪽에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에 대한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기준금리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를 맞부딪힐 때 또는 하회할 때 그때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FRB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하고 주가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국채금리가 저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저렇게 기준금리를 국채금리가 내려올 경우에 어떤 현상이 아까 나타나냐 말씀드릴 때 달러가 기준금리, 그러니까 FRB 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지급준비금 쪽으로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시중에 있는 유통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저 초과 기준 금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리고 저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러의 흐름이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저렇게 기준금리와 더불어서 기준금리하고 연동되는 지급준비금리를 어떻게 FRB가 조절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그것을 하락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네. 지난 2013년에 버냉키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요. 금리가 내려와서 기준금리를 터치할 그런 네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내리지 않았는가, 지급준비금 금리를 왜 그 당시에 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버냉키 전 의장이 얘기했었던 것은 금리를 만약에 이렇게 쉽게 내릴 경우에 은행들이 연준에서 자금을 대거 인출해서 네네. 또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 버리면은 단기 자금 시장의 교란이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때 바로 그것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네. 그러한 문제들을 FRB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가능성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5월 FOMC 직후에도 우리가 달러의 방향성을 곧장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여기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달러의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로 좀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5월을 지나면서부터는 이 달러 흐름이 약해질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네네. 됩니다. 반전 가능성이요. 그리고 6월 FOMC 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차대조표 축소 기한이 9월부터니까요. 네. 그렇다면 6월부터는 채권 발행 물량도 확정이 될 테고요. 그럼 6월 FOMC 회의 때는 이와 관련된 모든 그런 얘기가 세팅이 될 것입니다. 네네. 하기 때문에 달러 문제도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5월과 6월 FOMC 사이다 이렇게 봤을 네. 경우에는 달러 약세 반전도 우리가 타이밍을 좀 가늠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번 FOMC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탐나는 주식 2PM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